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여러분 머리가 빙빙 돌죠? 저의 머리도 빙글빙글 돕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빙빙 돌지만 삼성전자는 여러분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주가가 떨어진다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꺼내 들었습니다. 자, 역시나 기업은 뭐니 해도 투자 대비 실적이 나오겠죠. 자, 오늘 드디어 기존의 133조에서 171조로 늘리겠다는 이 시스템 반도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자, 기존 대비 38조를 추가로 확대를 하겠다 방침을 세웠죠. 그리고 오늘 그 K 반도체 벨트 구축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러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한 거죠. 38조 원. 여러분, 이건 곧 시작이겠죠. 곧 있을 미국 증설 그리고 평택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뭐니 해도 주가죠. 오늘 주가 물론 미국이 뭐시길래 여러분,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역대급이었죠.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가가 오른다는 건 당연히 증시에는 악재죠. 자, 미국 연준도 지금 인플레 영향, 물가가 오르고 뭐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인플레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진화를 하는데도 지금 난리죠. 그리고 월가 공포지수 역시 26%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증시 대표적인 다우,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어제에 이어서 필라델피아 4% 이상 폭락을 했죠. 나스닥 역시 2%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미국의 인플레 공포 상당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파급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TSMC하고 경쟁 관계 있지만 지금 TSMC가 전날 마이너스 3.79%에 이어서 오늘 역시 마이너스 4% 이상 한때 마이너스 1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삼성전자 그나마 선방을 한 거죠. 자, 한마디로 지금 대만, 역시 대만의 대표적인 TSMC, 대만은 지금 증시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대만의 TSMC가 실적과 관련해서 전월 대비 13.8%나 감소를 했대죠. 이것 때문에 일단 뭐 외국인들이 물량을 뱉어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역시나 지난해 4월에도 그 매출이 전월 대비 15% 이상 감소를 했는데 물론 2019년도에도 4월달 6.3% 줄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던진 건 아니겠죠, 외국인들이. 자, 파운드리는 TSMC 물론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월, 6월 물론 대만 달러로 1275억 달러 그리고 1378억 달러 4월에 비해서 물론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역시 여러분 나아지고 있죠.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이 추세적인 하락 너무 우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뭐길래 이 리스크 역시 여전히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그 측면, 물론 대만 증시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급락 이후에 재차 회복세로 분명히 전환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월가의 엄습한 이 인플레, 이 공포에도 물론 증시 낙관론 당연히 무게가 쏠리겠죠. 5월 들어서 코스피 여러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이 글로벌 증시 코스피 역시도 조정을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자금 유입이 높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는 하고 있지만 당연히 국내 국민연금의 이 국내 주식 편입 목표 비율 조정을 했었죠. 그 위에 이 연기금의 순매도도 이 강도도 현재 낮아졌습니다. 자,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급격히 소비가 위축될 때 따른 이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요인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자, 오늘 기획재정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 관련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공급 부족 이 일시적인 요인도 있고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대한민국 인플레이션 우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미국보다 덜하다고 해도 금융시장 불안 분명히 미국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 자,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큰 거는 분명히 주가가 그만큼 크게 올라왔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인데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2번이나 갈아잡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빌빌거렸죠. 하지만 전체로 보면 여러분 삼성전자는 선방을 한 겁니다. 자, 풀린 유동성 물론 급격하게 오른 만큼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겠다면 충격은 나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대규모 이 실물 경제 물론 부양이 탄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가격 조정 수준에서 금리 상승 부담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미국에서 여러분 최근 1년간 이 증시 상승으로 개인의 주식 보유 비중이 미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가계 물론 저축보다는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죠. 주가에 따라서 이 민간 소비 여력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연준 과연 증시에 큰 충격을 가져올 무리한 긴축에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오늘 K 반도체 벨트 이 발표가 있었을 때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그 얘기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이 K 반도체 벨트 이 발표 상당히 정부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괜찮더라고요. 물론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상당히 호재입니다. 그 역시 이 얘기까지 얘기를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일단 얘기는 뒤쪽으로 밀르고 일단 오늘 삼성전자 기존에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겠다 133조 투자 여기서 더해서 38조를 더 추가로 확대를 하겠다 그런 방침으로 얘기가 나왔죠. 자, 삼성전자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물론 달성을 위해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운드리 절대 놓칠 수 없죠. 물론 기존의 이 투자 계획에서 38조를 늘려서 파운드리 확대에 몰두를 하겠다. 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정을 하고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13일 이 평택 캠퍼스에서 열린 K 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 물론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바로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죠. 2019년 발표했던 그 기존의 133조 이 투자 계획에 38조를 추가해서 2030년까지 총 171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투자하고 첨단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과 생산 라인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K벨트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좀 더 이해를 하겠지만 상당히 세제 혜택부터 구체적입니다. 그 얘기를 꼭 여러분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 일단 최근에 그 산업 영역 전반에서 이 전례 없는 반도체 부족 사태 물론 여러분 알고 있죠. 반도체 그래 부족한데 왜 삼성전자는 이럴까?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유동성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 그리고 금리 긴축 이게 이제 발작을 하는 거죠. 자, 각 나라에서 정부가 각 나라 정부들이 반도체 공급망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삼성전자 관계자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는 대한민국 반도체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22년 하반기에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이 평택의 3라인. 이 규모가 여러분 축구장에 25개 정도 크기인데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할 겁니다. 현존하는 이 최첨단 EUV 기술이 적용된 14나노 디램하고 5나노 로직 제품까지 양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공정은 스마트 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삼성전자가 향후 차세대 디램의 EUV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융합한 거죠. HBM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HBM, PIM 물론 이러한 이거하고 용량 한계를 극복한 CXL 디램 제가 어저께 이 두 가지 얘기를 모두 드렸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초격차 메모리 이 메모리 솔루션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란 얘기까지 했죠. 당연히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빼면 시체입니다. 자, 메모리로 더욱더 박차를 가겠단 말이죠. 자, 물론 김기남 부회장 한국이 줄곧 선두를 지켜온 이 메모리 분야에서도 추격이 지금 현재 각 나라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리 1위 수성에 힘쓰기보다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위해서 삼성이 선제적인 투자에 앞장서겠다. 말 그대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을 만들겠다는 말이죠. 그만큼 파운드리, TSMC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결이 다르다 했죠. 모든 파운드리 1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초미세 공정, 선택과 집중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위한 이 상생 협력, 지원, 투자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일단 이 K벨트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얘기를 하자니 너무 시간이 길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팹리스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IP 호혜 제공도 있고 분명히 시제품 생산 지원도 하고 그리고 협력사, 이 기술 교육 등 상생 활동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공급망 핵심인 이 소재하고 부품 장비 이 업체들하고 그리고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와의 협력 이걸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건 물론 삼성전자 혼자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정부와 함께 연계가 되어서 서로가 잘 맞아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관계자들도 특히 파운드리 분야는 사업이 커질수록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이 성장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팹리스의 이 창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확대 분명히 향후 5G나 AI, 자율주행 이러한 우리나라 미래 산업에 아마 미끄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기남 부회장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현재 거대한 분수령 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격변을 겪는 지금이야말로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의 밑거름을 그려야 할 때다. 물론 이건 이재용 부회장 생각과 거의 일맥상통할 겁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 분명히 도전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존의 133조 거기에 대해서 합해서 171조죠. 자, 그러한 방침 오늘 코리안 K벨트 전략. 자, 이게 상당히 삼성전자로서는 크나큰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20일 날 판때기 흔들어 제끼는 바이든 대통령 불러 제꼈죠. 자, 누가 갈지는 정확하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20일과 그리고 21일
한미 정상회담 그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와중에 이 인플레 금리 이게 좀 잦아들고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다음 영상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